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고 본인과 내각이 반성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 핵심 인사와의 만찬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책 재원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하고 윤재호, 이만희, 유이동이 그제 만찬에 이어 어제 오찬까지 이틀 연속으로 만났고 고위 당정회의를 매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굉장히 무능하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뛰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아주 나쁜 것만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발언들은 완전히 본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이건 본인이 아니라 참모진들한테 한 말이고요. 반성하겠다는 것도 그냥 말에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국힘 지도부들이 만찬에 이어 오찬까지 이틀 연속으로 즐겼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쓸데없는 만찬을 즐기는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윤석열의 발언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 자체가 너무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인 화법은 어떨 때 쓰냐면 본인을 그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말은 해야겠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단을 못하고 있고 변화는 기대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진짜로 반성하고 변화를 원했다면 국힘 지도부 만찬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부터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랑 나눴다면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부족한 건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기 이후로 지금까지 야당 지도부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헌정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겠다면서 진짜 필요한 협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반성하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진짜 필요한 반성과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선 질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로만 이럴 것이며 심지어 그 말도 언제까지 원론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어야 하냐 이겁니다. 진짜 변화를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해보겠다. 나도 이제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야당이 많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협치 위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 세력 사람들하고만 본인한테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정상적이면 이런 게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비정상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윤석열을 건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건들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이준석을 포용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덜 확실하지만 이준석도 대표적인 반윤 인사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사람을 포용하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준석이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관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국힘 의석수가 100석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100석 아래로 가면 개헌 저지선도 뚫리고 이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저지선이 뚫린다는 소리죠. 민주당 의지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의결 정족수가 제적위원회 3분의 2입니다.
지금 총 298석이니 내년 총선에서 국힘 의석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면 윤석열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락세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본인들만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때 152석이었던 게 20대 총선에서 122석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111석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일을 못하고 있고 비호감도도 1등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국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의석수를 충족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을 모조리 출범시켜버리면 윤석열하고 김건희 관련 수사에 불이 붙는 건 시간 문제고 윤석열 탄핵도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온갖 배신에 이념 공세에 보수라고 말만 하는 가짜 보수 행세까지 하고 있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선거에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로만 반성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 못하고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본인과 배우자 관련 논란은 어떠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정부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진짜 변화를 하려면 반대되던 사람들부터 포용하려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국힘 외부로 다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야당 지도부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이준석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에 하나도 동의를 못합니다.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윤석열이 이렇게 만들었고 왜 윤석열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사람 중에 본인이 포용하기 가장 쉬운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본인 쪽 세력한테만 하소연을 하고 반성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세력에 등을 돌린 지 오래인데 이미 썩은 동아줄을 계속 잡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윤석열이 바뀌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안 바뀝니다. 선거에서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고 총선에서 참패를 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이빠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변화를 하려면 김기현 대표부터 갈아치웠을 겁니다. 이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진 이후에 장제원 같은 윤핵관들을 만나고 그 뒤로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고 이만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건 결국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겠다는 걸 보여준 꼴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야당하고는 여전히 대화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있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표를 주겠냐 이겁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심이 안 담겨 있고 일단 본인은 회피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변화에 대해 체감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없는 겁니다. 김기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을 겁니다. 본인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 거고 한계가 이미 왔다는 것도 가장 잘 알 겁니다. 욕도 계속 먹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 윤석열의 주문이 없다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표를 준다? 그건 표를 준 사람이 더 문제인 겁니다.